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자 남궁재훈 주임님. 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영상을 보고 제 얼굴이 너무 초라하게 나와가지고 네, 오늘 스프레이 좀 뿌리고 왔어요. 어제 완전히 무슨 돌쇠처럼 머리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우리 말쑥한 우리 남궁재훈 주임하고 너무 비교가 돼서 네, 좀 전에 스프레이 좀 뿌렸어요. 스프레이 뿌린다고 얼마나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예. 어제도 미국 시장이 네, 내려가지고 이제 사흘 연속 하락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날 파월 연준의장 발언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4일 연속 지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제 또 장 초반에는 좀 좋았었거든요. 장 초반에 좀 회복을 할 뻔했었는데 이후에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다우가 한 0.88%, S&P 500 0.78%, 나스닥이 0.56% 하락을 했고 또 특히 중소형의 러셀 2000도 0.62%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약간 방금 러셀 2000이 2000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좀 중소형주 지수에 해당되고 근데 한 달 기준으로 보니까 다우가 4%, 나스닥이 4.6% 빠졌는데 러셀 2000은 마이너스 2% 빠졌어요. 좀 덜 빠졌습니다. 예. 그리고 3개월 기준으로 봐도 다우 S&P 500이 한 4% 이상 빠졌는데 러셀 지수는 마이너스 1%. 네. 나름대로 이제 약간 중소형 지수가 강하고 어제도 그런 질문을 누가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 시장은 안 빠지냐? 예. 그러면서 약간 중소형주들이 강한 그런 모습을 최근에 보이고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뭐 나스닥이나 다우나 S&P 500이나 작년에 빅테크 중심으로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네. 밸류에이션이 약간 좀 부담스러워서 좀 부담이 있지 않았나. 네, 그런 게 아닌가라고 우리 최상무랑도 얘기를 몇 번 했었죠. 뭐 나흘 동안 빠진 이유는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네. 어제도 또 올랐죠. 네, 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9bp 이렇게 올랐습니다. 네. 3.19까지 올랐고요. 또 네. 2년물 연준 정책에 많이 반영이 되는데 어제 5bp 오르면서 거의 3.5%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떨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3% 이상에서 유지가 되면 저는 뭐 우리 최상무랑도 얘기하지만 4,300 정도가 S&P 500 기준으로는 좀 한계라고 봐지고요. 그게 4,300을 강하게 뚫으려면 이익 모멘텀이 엄청나게 나야 될 건데 지금과 같은 연준이 긴축을 하고 있는데 이익 모멘텀이 엄청 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주식 시장을 나흘 동안 억누르고 있는 그런 원인이라고 봐지는데 이 10년물 국채 금리에 또 영향을 주는 게 물가고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이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유가는 어떻게 됐나요? 어제 유가도 좀 빠졌습니다. 유가 한 2.3% 떨어지면서 배럴당 한 89.6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90불이 다시 깨졌네요. 네, 다시 깨졌습니다. 유가는 지금 3개월 기준으로 마이너스 15%예요. 네. 네, 이 정도면 유가가 90불 아래에서 그래도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서 크게 10년물 국채 금리는 어떻게 보면 약간 기술적 반등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또 뉴스 기사를 보면 이 WTI 유가가 거의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까지 떨어졌다 뭐 이런 글들도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해외 시장 우리도 뭐 나름 선방을 하고 있지만 유럽 시장도 나쁘지는 않죠. 어제 유럽 시장 뭐 영국 같은 경우 한 1% 정도 하락했고요. 뭐 유럽, 뭐 프랑스, 독일 다 1% 정도씩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제 뭐 앞으로 9월 8일 날 또 통화 정책 회의가 있을 예정인데 사실 어제 유로존 CPI가 발표되었거든요. 어제 네. 9.1% 나오면서 컨센서스가 한 9%였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외에 뭐 이탈리아라든지 뭐 프랑스 이쪽에서도 어제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프랑스는 조금 줄어든 모습입니다. 근데 네. 약간 또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고 9월 8일 날 그 유럽중앙은행 ECB 통화정책 회의가 있을 예정인데 네. 미국의 IB들 뭐 골드만삭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쪽에서는 이번에 한 75bp 인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이 물가 급등을 하고 나면 유럽이 문제가 2011년, 12년 그때도 남유럽 위기가 터지면서 유럽이 상당히 그 걱정거리였었는데 네. 이번에도 또 유럽이 약간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또 가고 있네요. 예, 어제 그 ADP에서 고용 발표가 있었나요? 네, 어제 또 졸트 보고서에 이어서 그 비농업 고용 ADP에서 발표를 해줬습니다. 이제 비농업이라고도 하고 민간 부문 고용이라고도 하는데 네. 여기는 ADP라는 기관은 그 민간 급여 명세서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미국 노동부가 발표를 하기 전에 한 이틀 전에 미리 발표를 해주는데 어제 13.2만 건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쇼크가 났고 전월 대비해서도 좀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고요. 다만 이 ADP에서 발표를 해주는 거는 변동성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제 가끔 좀 틀리는 경우도 있고 네. 이게 좀 뭐랄까 그 노동부에서 제 생각에 노동부에서 발표를 해주는 게 좀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요일 날 발표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나올 지표를 좀 더 관심 갖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컨센서스가 30만 건입니다. 이번에 예. 30만 건이었는데 지금 13만 2천 건으로 발표가 된 건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전월 달에는 26만 8천 건이었는데 네. 전월 대비해서도 많이 반토막이 줄었네요. 났습니다. 네. 음, 그래서 좀 쇼크가 나서 어제 시장에서 좀 좀 충격이 있지 않았나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로서는 오히려 조금 반가운 뉴스인 네. 게 그 고용이 너무 탄탄하다 보니까 네. 연준에서는 아예 뭐 고용은 신경 쓸 거 없고 물가만 잡으면 돼 네. 이런 건데 고용에 있어서도 약간 이렇게 쇼킹한 데이터들이 조금 나와야 연준에서 너무 호기시하게 가면 안 되나 네, 이런 맞습니다. 걱정을 좀 하지 네.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은 총재들은 계속 좀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 하고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계속 총재들 좀 매파적인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또 로레타 메스터 총재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이분은 FOMC 올해 멤버고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이분의 네. 발언이 좀 시장에 좀 영향을 준 것 같은데 발언들을 살펴보면 내년 초에 금리를 4% 이상 올린 뒤에 한동안 유지를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기대하지 말아라. 뭐 침체가 오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좀 단기적인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네요. 네. 우리는 내년에 그렇게 경기 침체가 오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 2019년처럼 금리를 3번 정도 올릴 거다 했다가 너네들 3번 내렸었잖냐. 네. 그래서 경기 뭐 혹독한 경제 침체가 오면 어떡하냐는 우리 투자자분들 질문도 많으신데 그럴 때마다 그러면 연준은 금리 무조건 내립니다. 네. 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로레타 메스터 총재가 제 얘기를 들었나 봐요.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네. 또 강력한 좀 긴축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뭐 1년 내에 경기 침체 좀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네. 이제 좀 이 위원들은 침체가 오지 않는 것이 기본 가정이다. 뭐 이렇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올해 한 5%에서 6%까지 좀 하락을 한 뒤에 네. 향후 한 2년 동안 계속 하락을 해서 목표치인 2%에 달성할 것으로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준 그 파월 의장도 그렇고 대부분의 그 위원들이 지난 70년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네. 그래서 저희도 약간 쭉 올리다가 연말쯤에 한 번 정도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네. 파월 의장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제도 메스터 총재도 좀 금리를 올렸다가 멈췄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인플레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겠다. 네. 단어를 빅토리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좀 강력한 의지를 좀 보였습니다. 네. 1970년대, 74년에 1차 오일 쇼크가 있고 79년에 2차 오일 쇼크가 있을 때 우리 남주임은 그때 태어나지 않았었죠? 네. 네. 제가 4살 때 그리고 9살 때 그때였는데요. 그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솔직히 지금 계속 70년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1차 오일 쇼크가 있었던 74년도에 금리를 많이 올립니다. 많이 올렸다가 75년, 76년도에 안정화되는 듯하니까 금리를 또 내렸었어요. 내렸는데 79년도에 2차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금리가 또
그 물가가 올라갔죠. 물가가 큰 폭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1980년 4월 달인가 그때 물가가 14.8%를 기록을 해요. 아, 예,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너무 성급하게 빨리 금리를 내렸다. 예, 금리를 내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1979년도에 8월 달에 이제 그 유명한 폴 볼크가 예. 연준 의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면서 그 전에 내린 거 그거 잘못한 거야 하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려버리거든요. 한 번에 이제 지금 75를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4%를 뭐 한 방에 올려버려요. 그러면서 20%까지 금리를 올리면서 1980, 81년도에 미국의 경제가 정말 박살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실업률이 또 10%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자꾸만 70년대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 예, 확실하게 잡힐 때까지는 네. 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네. 된다. 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주요 기업들 섹터 동향은 어제 예. 어땠나요? 네. 일단 빅테크 쪽 먼저 보시면 애플이 어제도 한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0.6%, 구글도 한 0.6%, 아마존도 한 0.15%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메타가 어제 3.7% 이렇게 좀 크게 네. 상승했습니다. 넷플릭스도 어제 한 1.3% 상승하면서 이런 스트리밍 쪽이나 SNS 업체들 약간 이슈가 있었는데 제가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래는 금리가 올라가면 또 이런 플랫폼 기업들도 또 확 빠지게 되는데 어제는 그래도 메타가 3.7% 정도 그냥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애플이 또 1% 이래 빠지고 그동안에 7월 달부터 강하게 지금 올라왔던 주가들도 약간 스물스물 $170까지 넘어서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170달러 넘어서면서 이제 조금 지나면 신고가 날 수도 있겠다. 네. 뭐 그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려면 무조건 금리가 빠져야 되는데 금리가 다시 이제 반등이 들어오면서 빅테크 기업들도 약간 이렇게 쉬어가는 그런 네.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요 기업들 동향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일단 반도체 쪽에 엔비디아가 장바감을 약간 속보가 좀 있었습니다. 네. 어제 주가는 2.4% 하락을 했고요. 현재 시간 외에서도 한 4.6%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 당국이 엔비디아에게 그 AI 칩 수출 중단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 엔비디아의 그 이미지 레커니션 이쪽 사업부에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쪽 사업부에서 이번 분기에 약 한 400밀리언 정도 수익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 글을 좀 약간 급하게 나온 거라 자세히는 못 봤지만 최근 분기에 6.7빌리언 매출이 나왔는데 400밀리언 이렇게 대비해서 한 6%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비중이 크다고 생각은 안 되는데 이런 미중 갈등들 좀 이렇게 좀 네.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야, AI 칩을 수출을 못하게까지 예. 그렇게 조치를 했었네요. 예. 음. 자, 이런 내용이 마켓워치에서 또 장마감 후에 갑자기 나와서 시간 외에서도 한 크게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엔비디아 우리 수학개미 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명품 기업이 맞긴 맞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의 직면을 해 있다는 걸 우리가 실적 발표를 한번 뜯어보고 알았었는데 그죠? 네. 그 크립토 커런시 가상화폐에서 이더리움을 채굴할 때 이제 채굴 방식이 이제 바뀔 예, 거죠. 지분 증명으로 바뀔 겁니다. 지분 정보로 네. 이제 바뀌면서 그 게이밍 쪽의 실적이 큰 폭으로 이제 둔화되고 앞으로도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당국에서 네. 이런 조치가 또 나오면서 약간 주가 회복에 악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반면에 아까 메타 같은 경우에는 올랐는데 그 네. 메타만 오른 거예요? 아니면 그 비슷한 섹터가 다 같이 올랐나요? 약간 비슷한 섹터들이 어제 좀 강세를 보였고요. 스냅 같은 경우 제가 어제 뭐 직원 20% 감원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어제 한 또 8.7% 상승을 했는데 직원 20% 감원 발표했고 약 한 6천여 명의 직원을 좀 해고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여러 프로젝트가 또 중단될 전망이고요. 네. 그 픽시 포토 테이킹 드론이라는 그 프로젝트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중단될 거고 경영난으로 인해서 좀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조정 영향에 좀
시장에서는 이런 20% 감원해서 좀 비용적인 부분에서 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부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 스냅의 최고 사업 책임자 제레미 골만이라는 분이 있고 광고 사업자 총괄의 피터라는 분이 있는데 이 두 분 모두 넷플릭스로 이직을 한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핵심 인력들이 다른 회사로 좀 이직을 한다는 거는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좋은 건 아닌데 네. 주가는 그래도 주가는 올랐습니다. 예, 비용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올랐네요. 약간 좀 네,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티그룹에서는 이제 스냅이 약간 이런 인력 핵심 인력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광고 쪽에 이런 펀더멘털 훼손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또 이렇게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네, 바로 또 반영을 한 모습입니다. 매도로 바꿨지만은 그전 의견이 중립이었고 예, 그 동안에 이제 주가가 상당히 계속 안 좋았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상승은 보통 이제 공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던 헤지펀드 같은 데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 거기서 네. 이제 조금 환매수를 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어제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시장은 빠졌는데 소폭 플러스가 났어요. 네, 어제 약간 거의 플랫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 월마트 사업부 중에서 샘스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 연회비 인상 소식이 있었는데 네, 제가 날짜는 자료에 안 적었는데 10월 17일부터입니다. 10월 네. 17일부터 기본 연회비를 45달러에서 50달러로 인상을 하고요. 그리고 샘스클럽 플러스가 있는데 이거는 100달러에서 110달러. 그래서 각 한 10%씩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연회비 인상은 9년 만에 처음이고 플러스 가격 인상은 1999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9년 만에 인상을 했다면 9년 전이면 2013년도에 예. 그때 주가가 어땠는지 한번 찾아보고 싶네요. 아, 예. 그리고 샘스클럽에 이 정도 가격을 올려도 연회비를 올려도 네. 최근에 보면 미국은 그 가격을 올려도 가격 저항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는 미국의 섹터 내에서도 이런 필수 소비재 섹터에 들어가 있고요. 약간 PQC로 봤을 때 P가 가격인데 가격을 올려도 이제 Q가 수요라고 봤을 때 네. 필수 소비재도 있고 또 약간 그 샘스클럽이 코스트코 같은 느낌이라고 합니다. 약간 네. 대형 할인점 같이 해서 한 번에 많이 팔지만 좀 비교적으로 좀 싸게 뭐 판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수요가 그쭉 유지가 될 것 같고 이제 이 각종 뭐 이런 원자재 비용이나 물류 비용들을 이렇게 좀 가격을 올려서 좀 상쇄시키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연회비도 올리기만 올리고 내리지는 않겠죠? 9년 만에 처음 인상했다라고 하니까 예. 그래요. 어제 뉴스에서 이제 농심의 가격 인상을 보도를 하면서 네. 가격을 내린 적은 있느냐? 올리기만 올리고 근데 올리는 이유가 다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나 네. 물류 비용 증가, 인건비 상승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올리는데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 곡물가 하락을 했을 때 뭐 내린 적이 있느냐라고 해서 그 데이터를 갖고 왔던데 2012년도에 살짝 한 2% 내렸다가 그 이후로는 이전이나 보면 다 이제 올릴 때는 이제 크게 올리고 한 번 살짝 내린 적이 있긴 있더라고요.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이제 네. 그 판매 가격을 계속 올려버리는데 이제 Q가 줄지 않는다면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매출이 올라갈 거고 이 P를 올린 이유가 이제 C 코스트가 올라가서 우리는 올렸다라고 하는데 이 코스트라는 게 또 뭐 계속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고공급등하지는 않을 거니까 왜냐하면 네. 연준이 네. 이 원자재 가격이랑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코스트가 떨어지면 또 이익이 늘어나면서 네.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한국 시장에서는 이제 자동차가 네. 또 나름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도요타 뉴스가 있었나요? 예, 어제 토요타가 그 5.6빌리언 달러 해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현재 노스캐롤라이나에 짓고 있는 공장의 생산 규모 확장을 위해서 한 2.5빌리언 투자하고요. 네. 추가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면서 25년부터 공장이 가동되고 지속적으로 배터리 관련 사업 및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4년 이내에 미국과 일본에서 배터리를 생산할 건데 연간 배터리를 한 40기가와트 해서 전기차 한 60만 대 생산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며칠 전에 그 혼다에서도 네, LG 엔솔. LG 엔솔하고 같이 뭐 합작 네, 법인을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에다가 세운다는 뉴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뭐 LG 엔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이런 공장 완공 예정이 한 25년도 이렇게 다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IRA 법안이 이슈가 되게 많았는데 네. 이 법안은 약간 그 미국에서 최종 완성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이에 따라서 뭐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등의 이런 글로벌 기업들 다 약간 미국으로 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야, 이런 걸 보니까 그 물가를 낮추려면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기업들이 이제 투자 활동도 일단은 약간 제어를 하는 거잖아요. 네, 예, 지금은 물가 낮춰야 되니까 금리를 올리면서 투자 활동도 좀 이제 약간 자제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물가부터 좀 낮추자 이런 걸 지금 연준에서는 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또 IRA 인플레 감축 법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미국에서 생산되는 배터리 아니면 자동차, 전기차 아니면 보조금 안 줄 테니까 미국에다가 빨리 투자해 네. 하면서 또 투자를 촉진시키고 있어요. 예, 예, 그런 식으로 그게 어쩔 수 없어요. 보면 정부는 계속 이제 고용이 좋아야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물가와 상관없이 계속 경기를 좋게 끌고 가려고 하고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번에 또 아무래도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예, 있다 추가 선거 보니까 있습니다. 예, 경기가 여기서 확 위축되는 거 원치는 않은데 연준 위원들은 네, 고통을 감수해라. 고통이 올 때까지 우리는 물가 잡기 위해서 계속 금리 올리면서 이렇게 호키시하게 간다. 약간 이제 좀 상충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 중국 기업들, 미국에 상장돼 네. 있는 중국 기업들이 또 상당히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네. 있어요. 어제 예. 예, 중국 기업들 좀 이슈가 있었는데 어제 그 비아디는 말씀을 이미 드렸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지분 일부 매도를 했고요. 어제 비아디 주가는 한 7.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외에 이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ADR이라고 하는데 상장 폐지 이슈가 예전부터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이 어제 좀 일부가 완화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골든 드래곤 차이나 ETF라고 있습니다. 티커가 HXC인데 어제 한 3% 가까이 올랐고요. 뭐 알리바바나 징둥닷컴, 뭐 바이두나 핀두어두어 이런 종목들 어제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제가 좀 아침에 핀도도 이 차트도 보고 왔었는데 최근에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전에 그 미국의 회계 감독 기구 그래서 PCAOB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기업 회계 감독 위원회인데 이번에 첫 감사 대상으로 얌차이나를 선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중국 기업들, 미국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계속 감사하면서 좀 그 상장 폐지하려는 이슈들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어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상장 폐지에 대한 그런 위기감 때문에 그 중국 이런 기업들의 내재 가치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좀 디스카운트된 게 사실이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시 이렇게 그런 상장 폐지 위협에 대한 부분이 완화되면서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읽어주는 여의도에서 읽어주는 여미남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남궁 주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